반갑습니다. 이해 그리고 합격 회계관리 2급 회계원리 19번째 강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요 지금 손익계산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손익계산서 형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요, 자 우리요 일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손익계산서는 제목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우리 회사 주식회사 짱구 패션에 벌린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요, 원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고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 영업과 관련인 수익 중에서 영업과 관련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매출액을 적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매출 원가를 여기 적어 줍니다. 원재료비. 자, 매출 원가 한번 보고 갈게요.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1월 1일에 있던 기초에 가지고 있던 재고 금액에서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입을 했던 당기에 구입을 한 매입 금액을 더하고요. 이걸 두 개를 더하니까는 내가 팔 수 있는 모든 금액인 판매 가능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12월 30일 날 봤더니, 기말에 봤더니 아직 우리 창고나 여기저기에 남아있어요. 고객한테 안 팔린 거죠. 얘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겠다? 팔린 원가겠다. 매출 원가이고요. 이걸 빼고 나니까는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영업과 관련된 비용인데, 원가인데 매출 원가가 아닌 비용들, 뭐요? 판매비와 관리비, 비를 빼고 나니까 뭐가 된대요? 우리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수익에서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과 관련된 수익에서 영업과 관련 있는 비용을 빼고 난 영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이익이 나오더라. 영업이익. 자,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영업과 관련 있는 이익은 위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간간히 발생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우연히 발생하는 비용들도 있고 수익들도 있을 거예요. 얘네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배울 내용인 바로 영업과 크게 관련은 없는데 우리 회사에서 수익이 생겼어요. 영업의 수익. 영업과 크게 관련은 없는데 우리 회사에서 비용으로 나갔어요. 영업의 비용. 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법인세를, 돈을 벌었으면 법인세를 내야겠죠. 법인세를 내야 돼서 그래서 나오는 순이익이 또 있더라. 자, 얘네 둘 다 순이익인데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요? 어떤 거요? 여기는 6번, 여기는 7번, 여기는 8번, 여기는 9번, 여기는 10번. 자, 영업외 비용에서 영업 비용까지 빼고 나니까 순이익이 나왔는데 얘는 법인세를 빼기 전에 순이익이다 해서 법인세 빼기 전에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드디어 법인세까지 빼고 나면은 당기에 2020년도에 우리가 벌어들인 순이익이다 해서 당기 순이익까지 뽑아낸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요, 어디요? 영업 외적인 수익에서 영업의 비용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요, 매출액은 우리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는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돼요. 근데 매출 원가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관련된 것 때문에 들어간 기존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돼요. 하나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느 정도 일정하지만, 자, 영업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은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이게 거의 다일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방대한데요,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게 있느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자, 우리가 똑같은 것 때문에 이 돈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또는 빌려가지고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거나 이자 비용을 낸다면은 얼추 비슷한 거일 거예요. 그래서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내용과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수익과 비용은 대꾸를 많이 이룹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영업 외 수익이 될 수도 있고요, 영업의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대꾸 이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고요. 자, 예시,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시들은요, 우리 회사는요, 회사가 상품업을 한다는 가정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은행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 은행이라서 이자를 받는 게 주된 일이면 이게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어요. 우리 회사는 상품을 파는 회사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또는 돈을 누구한테 그냥 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자를 받으면 걔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난 수익이다.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페이지 173페이지 이자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이나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래요. 예금이나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쵸?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어요. 남는 돈을. 그거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나는 수익이긴 수익인데 나는 옷 파는 회사니까 주된 수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 반대는 뭐겠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을 필요해서 돈을 썼는데, 빌려 썼는데 그것 때문에 이자가 발생했어요. 나는 주된 걸로,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나간 돈이 아니에요. 그쵸? 얘는 이럴 땐 이자 비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 수익이에요. 나는요, 돈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회사에, 주식회사 뭐 3일이나 주식회사 뭐 짱구반점이나 주식회사 짱구무역이나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샀어요. 근데 1년 동안 번 걸 가지고 우리 회사에 잉여금, 배당을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 나는 돈을 받았잖아요. 배당금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을 했으니까 배당금 수익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나는 배당금 수익을 남의 회사로부터 받았을 땐 배당금 수익으로 잡아요. 그럼 나한테 우리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짱구 패션에 투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면 배당금 비용이 아니에요. 배당금 비용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왜요? 아니, 배당금 수익은 있는데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죠. 배당금 비용은 왜 없어요? 자,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쭉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지금 우리 어디 배우고 있어요? 여기 배우고 있어요. 이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 배우고 있어요. 배당금 수익은 여기 영업 외쪽으로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럼 배당금 나가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들, 배당금은 어디서 줘요? 쭉 이걸 다 만들고 나서 당기 순이익이 돈이 남으면, 여기 돈을 벌렸으면 얘가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던 BS로 가죠. BS에 어디요? 자본에. 자본에서 그 중에서도 어디요? 5번째 돼지저금통, 이익잉여금으로 가서 자리를 앉게 됩니다. 누가요? 당기순이익이요. 당기순이익이 이쪽으로 가서 적어줘요. 매년 2021년도 것도 남는 게 있으면 여기 갈 거고, 2020년도도 22년도 남는 게 있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일로 갈 거예요. 여기 쌓여 있어요.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배당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는 자, 다 하고 나서 비용들 다 공제하고 번거에서 비용 다 공제하고 남은 거에서, 그러니까 비용 공제가 다 끝났어요. 비용 공제가 다 끝난 상태에 남은 거를 주기 때문에 다시 비용으로 갖고 와갖고 영업의 비용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주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그 중에서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주기 때문에 비용을 뺄 걸 미리 다 빼고 나서 나누는 개념입니다. 아셨죠? 비용으로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번 거랑 쓴 거 다 빼고 난 이익에서 우리가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당금 비용이라는 계정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다음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읽어볼게요. 부동산 또는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 부동산 임대료 뭔지 알죠? 내가 에듀윌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에듀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분 좋죠, 생각하면. 자, 나는 촬영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한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우리가 안 쓰고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데다가 주면은 부동산을 빌려줬기 때문에 임대료. 내가 렌탈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사기, 복합기 또는 뭐 정수기, 비대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자동차도 리스, 렌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은 뭐 렌탈료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빌려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라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의 반대로 우리가 건물에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주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받는 돈은요. 지금 말씀드린 임대료예요. 건물주가 받는 돈은 임대료입니다. 월세를 내가 내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월세를 냅니다. 월세를 내고 들어왔어요. 건물주가 나한테 받는 돈은 임대료예요. 나는요, 여기 월세 들어간 세입자예요. 내가 내는 돈은요, 이거는 뭐예요? 임대료가 아니라 임차료예요. 이건 빌려줘서 받는 거, 이거는 빌려서 내는 거예요. 임대료, 임차료. 그래서 건물주를 다른 말로 임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입자를 다른 말로 임차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보증금을 주죠. 이 보증금, 내가 건물주에게 주면은 나는 그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주가 나한테 이 보증금을 받으면 그거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임대자는 다 건물주 쪽, 빌려주는 사람 쪽, 임차자는 다 세입자 쪽. 그래서 임대 보증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건물주가 얘기하는 거구나. 임차료라고 얘기하면은 월세 세입자가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료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걸 이용하고 쓰는 사람이 내는 거겠죠. 그거는 임차료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임대료는 우리 회사가 임대를 해주는 기업이 아니에요. 임대를 해주는 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공간이 하나 남아서 임대를 해줬어요. 그럼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매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매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면 그 매장을 꼭 빌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임차료는 영업 외 비용이 아니라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에 속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지금 다 대꾸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임대료는 뭐예요?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에서 발생한, 영업 외적에서 발생한 수익이고요. 임차료는 영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료는 판관비 쪽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아래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요. 유가증권 처분이익. 유가증권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래요. 내가 유가증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내 마음속에 금액, 북밸류, 장부금액보다 돈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익이 생기죠.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유가증권을요 처분해서 이익이 났어요예요. 반대 계정은 당연히 쉽겠죠. 유가증권을요 내가 팔았는데요, 처분을 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덜 받았어요. 그래서 손실이 났어요. 유가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다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에요.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단기매매증권을 샀거든요. 난 단기매매증권을 샀어요. 주식이나 채권을 샀는데 우리가 단기에 사고 팔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샀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했습니다. 얘는요 원래 갖고 있는 목적 자체가 시세가 오르면 빨리 팔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려고 갖고 있는 증권입니다. 얘를요 평가를 하래요. 누가? 회계 기준이 언제?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평가를 하래요. 왜? 회사의 공정가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너 만약에 이거 가격 다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것처럼 이러고 있으면 너희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안 떨어졌네 하고 투자했다가 사실을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 알고 보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투자 손실을 봤다면 어떻게 해? 투자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입겠니? 그렇기 때문에 너네 12월 30일에는 니네가 갖고 있는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봐. 단기매매증권은.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 벌었다라고 이익, 돈을 잃었으면 잃었다라고 손실로 보고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반대겠죠. 자,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식이나 채권을 샀는데요, 단기에 사고 팔 생각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목적 자체가 그냥 갖고 있다가 누가 매도하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증권이에요. 난 굳이 이걸 시세를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유념해서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르면 오른 대로 팔리면 팔고 말리면 말고 이런 거예요.
이름 자체도 매도가 가능한 증권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는 12월 나라가 아니라 회계 기준에서 12월 30일에 기말에 평가를 하래요. 평가를 해서 평가해봤는데 갖고 있던 게 이익이 났네? 또는 마찬가지로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를 했는데 손실이 났네? 할 수 있어요. 갖고 있던 것보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이런 거는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요. 어떻게 해요? 왜요? 어떻게 가요? 얘는 우리 BS가 뭐죠? 재무상태표상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넣어 놓으래요. 왜요? 야, 너가 갖고 있는 거 이거 계속해서 시세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 이거 보려고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 우연찮게 갖고 있는 거고 그냥 갖고 있다가 팔리면 팔리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올랐을 때마다 팔리지도 않았는데 올랐을 때마다 올랐구나 좋아하고 떨어졌을 때마다 떨어졌구나 슬퍼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니? 나중에 실제적으로 팔리면 언제? 처분되면 그때는 기뻐하고 그때는 슬퍼해라.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에서는 얘는 어떻게 간다?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간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또는 처분 이익은 손익계산서로 가지만 IS로 가지만 평가를 해봤을 때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가서 바로바로 기뻐하지 말아라. 대신에 네가 단기에 원래부터 사고 팔려고 시세 보고 있던 애는 평가를 해봤을 때 이익이 나면 이익으로 바로 가고 손실이면 손실로 바로 가라. 그 내용입니다.